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 주식시장 달러 약세 속에서 투자 심리 개선이 이어지며 3대 지수 1%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간밤 ECB의 금리 인상 조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높은 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11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ECB의 금리 인상 조치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자 해외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흘러갔는데요. 테슬라가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10% 가까운 급등을 보였고, 다만 장 마감 이후에 스냅의 어닝 쇼크에 따라서 스냅의 주가가 26%까지 급락을 했고 여타 기술주까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좀 흐름,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재 흘러가고 있는 미국의 나스닥과 S&P 선물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 주식시장 오늘장 조심스럽게 출발했습니다.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는 장중에 2410선에 대한 부담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가파르게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지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사흘 만에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0.53%가 하락하면서 2397.19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2300억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 분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 출발했습니다. 0.16%가 하락하면서 240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2400선을 지지한 이후에 장중에 2417포인트 선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을 나타낸 이후에는 힘이 빠지면서 2400선을 깨고 내려가는 장중 저점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2397.48포인트, 11포인트가량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틀째 들어오나 싶더니 10시 구간에 또 매도 전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루 만에 외국인 매도 전환하는 모습, 327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7거래일 연속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145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471억 원어치 매수를 하면서 2400에 대한 지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 쪽은 운송장비, 금융업종, 의약품업종, 동반 매도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닷새째 상승 이어나갑니다. 상승 탄력은 저조하고요. 시가보다 내려서면서 음봉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0.18%가 상승한 796.64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3,100억 원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는데요. 0.18%가 오르면서 796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795선에서 저가를 마련했고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00포인트를 터치한 이후에 역시 코스닥도 부담을 나타내고 있고요. 796.63포인트 선, 현재 1포인트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5거래일째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이어나가 주고 있고요. 기관 172억 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71억 원어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 5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는 이틀째 매도를 하면서 420억 원대의 매물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첫 번째 꼽아보겠습니다. 테슬라의 훈풍인데요. 간밤 테슬라가 미국장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테슬라 2분기 생산 차질 문제를 전기차 가격 인상으로 상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전년 대비 2배 급증하는 강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에 10%가량 급등하면서 5월 초 이후 처음으로 8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주에 투자 심리 긍정적인 영향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 2% 넘게 상승하면서 11만 7,900원 선이고요. LNF와 첨보가 나란히 3% 넘게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서프라이즈 실적이었는데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내음에 따라서 또 예상치보다 웃도는 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던 포스코케미칼 주가는 상승세 어제까지 달렸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을 오늘 장 초반까지 시도를 했다가 현재는 5거래일 만에 하락합니다. 0.42%, 0.8% 하락하면서 11만 7,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비안의 진격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마존 쪽으로 전기 밴 배송 트럭을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 내에 아마존에 수천 대의 전기 밴을 공급할 것이라는 이슈가 시장에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아마존은 2030년까지 리비안의 전기 밴 10만 대를 배송에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리비안에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 18%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리비안의 이 같은 소식에 따라서 국내 관련 주식들도 투자 심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리비안 관련주 하면 두 가지 종목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대원화상, 에코캡입니다. 대원화성이 현재 22.5%까지 급등하면서 3,560원 선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에코캡은 5% 넘게 상승하면서 6,9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도 좋은 실적, 또 에코프로 BM도 역시 서프라이즈 실적이었고요. 현대차도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2조 4천억 원 규모였는데 3조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25%가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모습이었죠. 현대차의 주가는 좀 피로감을 드러냈었는데 오늘장 0.8% 상승하면서 19만 원 선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 기아와 현대모비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각 0.3%의 상승과 0.91%의 하락을 띠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실적 호조세 이어지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탄력이 저조해지고 있네요. 현대공업은 0.6%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 화신은 1% 하락이고요. 이 밖에 서현이화 그리고 SL 같은 종목군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의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금융주를 꼽아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 올해 중반을 넘어서면서 각국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ECB도 빅스텝을 단행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에 F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또 나올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금융주가 다소 주춤하긴 합니다. 그래도 저점에서는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고 상승 탄력이 좀 제한적인 양상인데요. 실적 무난했습니다. KB금융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상반기 단기 순이익 사상 최대 규모 발표를 했고요. 순이자 마진이 증가하면서 양호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1일에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KB금융의 주가는 오늘장 일단 하락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1.95%의 하락세 47,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신한지주와 의류금융지주 각각 1%, 2% 내외의 하락세고요. 기업은행 0.4%, 제주은행 0.1%, BNK금융지주 0.7%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특징 신규 상장 꼽아보겠습니다. 미국 자회사가 나스닥으로 간다는 소식과 함께 인콘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콘의 자회사 자이버사 테라피틱스가 미국의 나스닥의 스펙 기업과 합병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콘의 주가 장중에 상한가를 시도하다가 현재는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24%가량의 급등을 유지하고 있고 1,7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장한 루닛이 이틀 연속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됐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18% 급등하면서 47,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힘겨운 공모 절차를 겪은 끝에 반전을 이뤄냈다는 증권가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공모가도 희망 밴드보다 더 낮은 10,000원 이상 더 낮은 30,000원 선에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상장 당일에 이 같은 저가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상한가까지 도달하며 마감됐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10% 후반까지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딥러닝 기술,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일하이텍이 또 주식시장에 들어오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최대 증거금인 20조 원의 자금이 몰린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기업
삼성이 낙점한 폐배터리 기업이다. 폐배터리의 대표 주자다. 흑자 기업이다 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성일하이텍 28일 상장을 앞두고 투자를 해놓은 기업도 챙겨보시죠. 삼성물산이 6%대 지분을 갖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0.4%의 하락, 그리고 삼성 인베스트를 통해서 투자를 한 삼성 SDI가 0.1% 소폭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볼지 신한금융투자 신병재 부지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 한마디 주시죠. 네, 오늘 장 한마디는 FOMC 변동성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FOMC 앞두고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은 눈치 보기 또는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2,400포인트 전후로 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나스닥 선물이 0.7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냅이라는 인터넷 업체가 있습니다. 또 광고 이쪽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그 기업인데 지금 어닝 쇼크로 인해서 26% 정도 어닝 쇼크 급락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관되어 있는 기업 메타와 구글 등의 이런 성장주가 주가 하락을 다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이 시작이 되면서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밑골이 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바닥 쪽에 대한 확인 또는 신뢰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7월 초나 6월 달 시장하고는 현재 상태는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FOMC만 잘 넘기게 된다라면은 8월에는 오히려 좋은 시장 한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 이후에 8월장에 개선된 흐름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첫 번째 특징주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동차주와 배터리주를 한번 좀 묶어봤습니다.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라서 오늘 배터리주의 흐름도 양호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또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현대차는 좀 쉬어가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테슬라가 어제 거의 10% 가까이 9.78%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어쨌든 이런 미국 기술주를 좀 이끌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조금 양호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움직이다 보니까 2차 전지주, 배터리주 같은 경우도 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첨보 한번 오랜만에 살펴보게 되면은 4% 가까이 상승 중인데요. 첨보의 이 생산 능력이 2026년 말까지는 지속 상승 예상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 말에는 3,500톤 정도 수준이었으면 내년 말에는 14,000톤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6년 말은 37,000톤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생산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거론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는 저평가 메리트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의 이제 대항마입니다. 리비안이라는 이런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있는데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지분을 18%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이제 리비안의 이런 협력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국내 리비안 관련된 이런 업체들도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대원화성이 21% 가까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리비안 이 전기 밴을 거의 10만 대 수준입니다. 배송 차량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대원화성도 20%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의 갭 상승과 이 정도의 장대 양봉이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 실적 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3조 원 부근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아이오닉 5와 G90이 호조를 맞게 되면서 움직이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이후로 굉장히 재미없게 움직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이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 찾으시게 된다라면은 현대차 관심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주로 현대차 하반기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오늘 장의 두 번째 특징 금융주 보겠습니다. KB금융이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5월까지는 잘 유지를 하다가 6월장에 또 패닉이 나오면서 잘 버텼던 부분 때문인지 더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뭐 여타 금융주도 쭉 보시면 10% 중반부터 KB금융은 20% 월간 기준 지난달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바닥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때 금융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하지만 6월 달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7월에 그때부터 이미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는 것은 어쨌든 순이자 마진 쪽에서는 유리한 입장이지만은 부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는 조금 더 불리한 이런 내용도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반기 순이익이 사상 최대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순이익 규모는 2.7조 원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주 환원 정책, 즉 배당을 500원 정도, 주당 500원 정도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주주 달래기에 들어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울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배당 메리트가 작용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하반기에도 한 두세 차례 정도 인상이 될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6월에 선반영하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닥 쪽으로 더 내려간다기보다는 고개를 들면서 위쪽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아직 보유하시지 못하셨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트레이딩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긴 호흡에서 지금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장의 또 가장 큰 특징이 신규 상장 기대감이 되살아났다는 점입니다. 오늘 관련 주식들 움직이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규 상장주, 무상증자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좀 테마성 있는 재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져가게 되면서 신규 상장주들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 쪽의 자회사가 나스닥 상장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펙 통해서 우회 상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소식 때문에 어제도 강하게 움직였고 오늘도 24% 가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봉상에서 봤을 때 16,000원대 이렇게 종목하던 것이 1,7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메리트도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시총이 너무 작은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신규 매입하기에는 저는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는 낮은 공모가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만 원 수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40% 정도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그 갭을 메우면서 회복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비상장 수준에서는 시리즈 C나 D 단계에서 이미 10억 달러 수준의 가치도 인정이 받았던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에서는 좀 더 연속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의료 AI 기업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타게 된다라면은 가격대 5만 원대 이상으로도 한번 안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지점장님 추천 종목 없으신데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세요. 다음에 예. 저희 만날 수 있는 날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좋은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